안녕하세요. 전 30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연을 소개하는 곳에 나와 평범하다는 인사를 하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머쓱하네요. 이혼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요즘이라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혼을 했다는데 아직은 부끄럽습니다. 왠지 제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가져야 하는 감정은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결혼 생활에 대해 제 잘못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전부 제 전 부인이었던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하진 않지만 아직도 그 사람의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스럽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께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뒷말 생각하지 않고 제가 당한 사연과 솔직한 심정을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도 보통인 편이었고 교우 관계도 학업도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렇게 여느 또래와 똑같이 대학교를 입학했고 군대를 다녀와 취업 준비를 하며 대학을 졸업했어요. 운 좋게 대학 졸업과 동시에 다니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모든 것이 평범한 저였지만 연애에서만큼은 이상하게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여자들 모두 절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절 힘들게 하는 원인은 제각기 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제가 여자친구를 마음 졸이며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외모, 성격, 취향 이런 것들 전부 상관없이 저만 바라봐주는 또는 어디에 있든 믿음이 가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한 모임에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 친구 녀석 여자친구의 친구로 만나게 된 아내는 제가 이상형으로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와 믿음이 두터운 편이었고 바른 성격이라고 했죠. 제가 어떤 여자를 바라는지 알고 있던 친구 녀석과 친구의 여자친구는 우리 두 사람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를 이어주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우연을 가장해 아내와 함께 자리할 수 있었고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죠. 연애를 하며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된 아내는 제가 생각하던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디서든 바르게 행동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걱정할 만한 일을 절대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습관처럼 배어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내를 포함해 아내의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교직에 몸담으셨던 학교 선생님이셨고 아내의 언니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내 역시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보고 배운 게 있었고 자신 역시 선생님으로 가져야 할 책임감과 품위가 있었으니 모든 행동에 신중했고 강단이 있었으며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아끼는 사람이었죠. 절대 누굴 속이고 기만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아내와 결혼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우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 아내가 제게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일 욕심 때문인지 되도록 아이를 늦게 가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최대한 늦게 가졌으면 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욕심이 아주 많아. 내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될진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생활하고 싶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이를 갖는 게 나한텐 부담이 될 것 같아. 당신 괜찮을까? 뭐 요즘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는 편이니까 늦는다고 문제될 건 없지. 그렇게 따지면 우린 좀 일찍 결혼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나도 당신하고 둘이서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아. 내가 당신 뒷바라지까지 책임진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당신한테 도움되려고 노력할게. 그러니까 임신은 당신이 마음의 결정 내렸을 때 하기로 하자. 저도 곧바로 아이를 가지는 건 바라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 휴일도 휴일 같지 않고 애들 방학이면 방학이라고 바빠서 같이 보낼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손주를 바라시는 양가 부모님의 눈초리를 모른 척하며 아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그땐 몰랐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 3년 차를 보내고 있던 중에 일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었죠.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가 아내의 퇴근 시간이 됐길래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던 날이었어요. 아내의 학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목격하게 됐죠. 반가운 마음에 아내를 부리려던 그 순간 아내를 뒤따라오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제가 주차한 곳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상황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운전석에서 내려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갔죠. 그제야 전부 다 들을 순 없었지만 아내가 모르는 이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들리는 대화 내용만으로도 보통 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뭘 보신 건진 모르겠지만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감정을 직접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저도 남편 만나서 이제 신혼 3년 차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승준이 선생님이기도 한데 그렇겠죠? 저도 선생님께서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 신경 써주려고 하시다 이런 오해가 생긴 거겠지만 다음부턴 조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야죠. 오해가 풀리셨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럼 전 퇴근해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결국은 오해라는 말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아내가 학원 건물로 들어간 이후 아내와 대화를 나눴던 아주머니께서 누군가와 전화하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야. 지금 만나고 얘기 나눴어. 뭘 어쩌긴 어째. 난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오해라고 시치미를 뚝 하고 뗐는데. 내가 더 할 말 있겠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는 정도의 경고만 주면 지도 조심하겠지. 안 그래도 내가 조심 좀 해달라니까 알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앞으로도 또 뭔 일 없나 계속 지켜보려고. 아내와 대화를 나눈 아주머니는 아내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진짜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오늘 봤던 일을 말할 수도 없어서 우선은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전염이 되는 건지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아내의 행동인데도 뭔가 달라 보이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해? 전화 안 받고? 아까부터 계속 오는 것 같던데? 그리고 안 받을 거면 그냥 끊으면 되지. 뭘 또 내 앞에서 숨겨. 당신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학원 학생인데 매번 전화를 다 받아줄 순 없지. 학생? 학원 학생이 선생님 전화번호도 알아?
문제 풀다 막히면 연락하려고 알려줬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학구열이 불타는지 꽤 연락 오네. 그럼 그냥 내 앞에서 받아. 어차피 포기할 것 같지도 않은데. 문제 물어보는 거라 영상통화해야 돼. 그냥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지 뭐. 괜찮다니까. 나도 겸사겸사 당신 학생이라는 그놈 얼굴 좀 보자. 받아. 번호 저장도 안 돼 있는 전화가 학원 학생이라며 받지 않는 아내를 보며 혹시 제 앞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받아보라며 더 강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어쩔 수 없어 하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영상통화로 말이죠.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학생이 맞았던 거였어요. 아내는 제 의도를 몰랐지만 저 스스로는 머쓱하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멈추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다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죠. 제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아내가 준비한 제 생일 선물을 먼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왜 하지 않던 옷장 정리를 하다 선물을 발견한 거냐며 속상해했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선물은 2개였어요. 하나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던 향수였기 때문에 제 생일 선물이 확실한데 다른 하나는 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향수긴 한데 저는 남성향이 진한 걸 좋아해서 중성적인 향의 향수는 곁에 두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향수가 중성적인 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그 향수였습니다. 극명한 제 향수 취향을 알고 있는 아내라면 그 향수를 절대 선물할 리가 없었어요. 또 아내가 사용하려고 한 향수라고 한다면 기존의 선물 포장을 풀고 직접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편지를 쓸 준비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던 일이 설마 맞나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또다시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일이 있을까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그 향수를 내밀며 누구에게 줄 선물인지 물어봤죠. 근데 이 선물은 누구 거야? 내 거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던데. 처음엔 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열어봤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싫어하는 향수더라고. 이건 누구 선물하려고 한 건데? 우리 가족 중에 생일이거나 축하해 줄 사람 없잖아. 근데 이렇게 나랑 똑같이 정성스럽게 포장할 사람이 누가 있지? 그거. 실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 선물인데 덕분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면서 학생 어머니께 좀 과분한 선물을 받았거든. 당신도 기억하지? 나 꽃다발이랑 목걸이 받았던 거. 내가 그렇다고 어머님 생일을 챙길 순 없고 해서 학생 생일도 챙길 겸 어머님도 같이 쓰시라고 할 겸 향수를 샀어. 그래서 일부러 중성적인 향으로 고른 거야. 나이 성별 상관없이 쓰라고. 이렇게 하면 내 뜻이 잘 전달되긴 하겠지? 진짜 학생한테 고가의 향수를 선물했다고는 생각하시지 않겠지? 안 그래도 편지 받는 사람을 어머님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학생으로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께서 내 뜻을 이해하실까? 이번에도 제가 헛발질을 한 거였어요. 아내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편지지에 누구 이름을 써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지는 겁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저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도저히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 나 당신 의심하고 이 향수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야. 저번에 전화 받으라고 한 거 기억나? 그것도 내가 당신 의심해서 그랬고. 뭐? 의심했다고? 나를 왜? 내가 저번에 당신 학원 앞에서 기다린 날 기억해? 그날 좀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에 있었는데 당신이 어떤 아줌마랑 대화하는 걸 들었어.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도 남자 문제를 의심하는 거야. 그때부터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나도 의심이 들더라고. 정말 미안해.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건 나도 더 이상 착한 당신 더 이상 의심하기 싫기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내가 먼저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해야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말할게.
당신이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해를 좀 받았어. 아니, 다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은 거지. 다른 사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 많이 아끼잖아.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과도 종종 마주치게 되고. 근데 마주쳤던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내 행동을 오해하신 것 같아. 내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가진 감정을 어딘가에 적었는데 그걸 아내한테 들킨 거지. 그날 당신이 본 학생 어머니한테. 뭐? 뭐 그런 미친놈이 다 있어? 누구야? 누군데 결혼한 사람이 유부녀한테 찝적대? 그리고 그 아줌마도 이상하네? 자기 남편 관리를 똑바로 해야지 왜 당신을 찾아와?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놔뒀다가는 괜히 더 골치 아파진다고. 됐어. 직접적으로 뭐가 있던 것도 아닌데. 내가 똑바로 행동하면 되지. 그리고 애는 무슨 잘못이야. 그런 거 소문나면 괜히 학원에서 놀림받고 왕따당하고 그게 또 학교로 이어져. 내가 오해할 행동 안 하고 그쪽에서도 관리하면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고 보니 아내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학생 먼저 생각한다고 문제 삼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해할 만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며 미안해했고요. 아내를 의심했던 게 미안했던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내가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자는데 동의했어요. 그리고 제 괜한 의심이 상상으로만 끝나 안심했죠. 그렇게 아내에 대한 괜한 의심을 풀고 행복하게 지내던 중 아내가 갑자기 퇴직과 이사 얘기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거 어때? 이사를 가자고? 이 근방에서 이 정도 집이면 괜찮은 편이야. 우리 두 사람이면 평수를 늘려서 갈 필요도 없고. 지금도 방 하나는 거의 놀다시피 하잖아. 아니, 이 동네 말고 다른 곳.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나 학원 문제도 그렇고 새로운 곳에서 출발해볼까 고민하고 있거든. 그리고 당신 회사도 그쪽이 더 가까울걸? 뭐 지금 출퇴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학원 문제라니? 당신 문제가 있어서 이직하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다니는 학원 전체 학생 숫자도 계속 줄고 있고 시설도 점점 나빠지고 그런데 투자는 계속 줄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내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싶거든. 그래? 그럼 요 근방에서 이직할 곳 찾아봐도 되지 않아? 학원이 그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큰 학원도 여러 개 있잖아. 결국은 학생 숫자 줄어드는 건 똑같으니까 좀 늦어지는 것 뿐이지. 지금 다니는 학원하고 별반 차이 없을 거야. 내가 가자는 곳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도 많고 옆에 학교도 만들어진 곳이라 여기보다 나을 것 같고. 어떻게 안 될까? 지금 당장 이사를 가자고 말한 거였어? 시간을 넉넉히 둔 게 아니고? 정 안 되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도 되고.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직도 정해지지 않은 채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제가 아는 아내라면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을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택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당신 솔직히 말해봐. 무슨 문제 있지? 아까 학원 문제도 있다는 거 봐서는 당신 말한 것 이외에 다른 게 더 있어 보이는데. 당신이 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아는데 무슨 야반 도주하듯이 이사를 당장 가자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뭐야? 왜 그러는데? 아닌데. 정말 이직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라면 당신도 더 천천히 생각 좀 해봐. 당장 급한 일도 아닌데 다른 일 제쳐두고 이사 알아보는 건 무리야. 당신이 요즘 일 관련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잠깐 병가라도 내고 쉬어. 나도 당신 맞춰서 휴가 낼 테니까. 우리 어디라도 가자. 진짜 이사는 안 돼? 나만 그쪽으로 가 있는 것도 안 될까? 그럼 솔직히 말해. 뭐 때문에 이렇게 당신답지 않게 행동하는지. 그게 실은 왜 내가 저번에 말한 사람 있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 아버님이 날 관심 있어 한다고. 그분이 이제 행동으로 좀 하셔. 그리고 행동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면 낫지 않을까 싶어. 뭐? 아이, 정도가 심해져? 아이, 뭐 어떻게 하는데? 그놈이 뭔 짓 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아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경찰에 신고하기 애매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선생님인데 어떻게 학부모를 신고해. 그냥 나만 떠나면 해결되는 일 같아서 이사 가자고 말한 거야.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이사 가고 싶은 곳이 내 커리어 이어가기에 더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왜 도망가? 학부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잘못했으면 혼나고 처벌받아야지. 그게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이 되는 거 아니야? 그 학생 하나 생각한다고 당신이 아끼는 다른 여러 학생들은 어떡하라고? 나만 좋은 선생인가? 나 말고도 좋은 선생님들은 많아. 그리고 선생이라서 내가 큰 문제 불키지 않고 떠나려는 거야. 내가 갈 곳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더 나은 환경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힘들겠지만 이사 가면 안 될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됐죠.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남자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한다는 일이었어요. 이번 문제는 아내의 안전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저 또는 경찰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이사를 가는 걸로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자기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없다면서 말이죠. 아내가 평소 자기 직업과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았던 저는 아내를 이해하기로 했고 뜻도 따르게 됐어요. 최대한 빨리 아내가 말한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게 됐죠. 예정에도 없던 이사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아내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빨리 이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이사갈 곳의 집값이 살고 있던 곳보다 저렴한 덕분에 생각보다 더 빨리 이사를 할 수 있었죠. 이사를 간 아내는 단일 학원을 구하기 전까지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했어요. 뭐해? 나 학원 구해지기 전까지 과외하려고. 인터넷이랑 앱에 과외 글 올리고 있어. 과외? 이렇게 맘 놓고 쉬는 날도 거의 없는데 쉬는 김에 푹 쉬지 그래. 학원 다니면 다시 바빠질 텐데. 나 때문에 이사하느라 들지 않아도 될 돈도 썼잖아. 근데 집에서 마음 편히 밥만 축낼 수 있나. 못해도 이사 비용은 벌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수업하는 감각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도 하고. 과외하면서 이 동네 학생들 수준도 미리 확인하려고. 그래도 난 당신이 이번 기회에 푹 좀 쉬었으면 하는데. 저번에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괜찮아. 그리고 요즘 세상에 과외를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연락 오겠어. 입소문이 난 것도 아닌데. 학생 한두 명 잡으면 감지덕지 않을까? 그러면 한 달 계산해봐도 내가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돼. 다행히 아내가 예상한 만큼의 학생 숫자로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 동네에서 안 좋은 일로 시달리다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휴식을 취하길 바랬던 저는 적절히 휴식을 취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금이 딱 좋아 보였죠. 그리고 아내는 천생이 선생님의 체질인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감하면서 더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사하기 전보다 점점 밝아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놓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가 회사 일로 인해 3주간의 장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3주 동안이나 집을 비운다는 게 내심 마음에 걸렸어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 아내를 두고 떠난다는 게 걱정됐고, 혹시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이사하게 된 이유였던 그 남자가 찾아오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제 걱정과 달리 혼자 지내게 될 3주가 아무 걱정 안 된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는 동안 자유롭게 이것저것 해볼 생각인지 살짝 들뜨기까지 했죠. 당신 괜찮겠어? 내가 부장님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말해보기라도 할까? 괜히 그런 부탁하다가 윗사람 눈밖에 나면 어쩌려고 그래. 회사가 당신 해달라는 대로 맞춰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우리 서둘러서 이사한다고 회사 측에서 당신 편이 많이 봐줬잖아.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출장 준비나 잘해. 이제까지 밉보인 거 만회하려면 다른 사람들 피하는 출장도 나서서 가고 그래야지. 그리고 나 괜찮아. 내가 애도 아니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난 오히려 당신이 잠시 없어서 좋은데? 늦잠도 좀 자고 당신 퇴근 시간 신경 안 쓰면서 동네도 돌아다니고 또 해보고 싶었던 것도 하면서 애들 과외까지 하면 3주 후딱 갈걸? 안 그래도 쉬는 동안 베이킹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집 어질러질 생각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 당신 출장 간 동안 베이킹 연습이나 실컷 해야겠다. 그리고 당신 출장에서 돌아오면 내가 진짜 맛있는 빵 만들어줄게. 아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제가 괜한 우려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서 걱정하지 말고 아내가 한 말처럼 출장 준비나 잘하려고 했죠. 그렇게 3주간의 출장을 위해 그전까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가 출장 갈 사이 업무 관련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며 인수인계를 했고 아내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제가 출장을 떠날 날이 됐어요. 회사에서 업무 관련된 자료를 마저 챙긴 뒤 직장 동료와 함께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출장지가 아닌 회사로 먼저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 곁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에도 없었고 주방에도 없었어요. 주방엔 저를 위해 차려둔 것 같은 아침상만 차려져 있었죠. 제게 어딜 간다는 말도 없이 아침상만 차려둔 채 사라진 아내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출근 준비를 할 생각도 못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걱정할 일은 아니었는지 아내가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갔어? 일어나니까 당신이 집에 없던데. 내가 식탁에 쪽지 남겨놨는데 못 봤구나. 미안. 당신이 너무 곤히 자고 있길래 깨울 수가 없었어. 나 지금 베이킹 클래스 수강 신청하려고 가는 중이야. 원래는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배우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래. 근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서 아침부터 줄 서야 하거든. 원래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바쁘고 나도 당신 출장 준비하는 거 돕느라 바빠서 깜빡하고 있었어. 그러다 나도 당신 아침밥 차리는 중에 알람 울리는 거 보고 알아서 허겁지겁 나왔거든. 그런 거면 깨워서 말을 좀 해주지. 그래도 뭐 큰일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네. 배웅 못 해줘서 미안해. 대신 내가 당신 출장에서 다녀오면 맛있는 빵 많이 해줄게. 그럼 조심히 잘 갔다 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장기간 떨어져 있는 출장인데 베이킹 수강 신청 때문에 제 배웅을 못 해준다는 아내의 말은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간 떨어져 있게 된 이유가 제 출장 때문이었으니 섭섭할 일도 아니다 싶어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친 뒤에는 짐을 챙겨 차에 탔고요. 그리고 평소와 같이 회사로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께서 제 차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다 우연히 제 앞을 막은 게 아니라 제 차를 타겟으로 삼고 막은 것 같았어요.
양손을 벌린 채 운전석 쪽에 있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갑자기 튀어나오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미안해요. 미안한데 지금 우선 저 좀 태워줘요. 얼른 갈 곳이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차에 뛰어들어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를 차에 왜 태웁니까? 언제 봤다고?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얼른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제 차량 앞을 막은 아주머니께서 제 차에 태워달라며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주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단호하게 말해서 그런지 아주머니는 제 차를 막아섰던 발을 거두고 살짝 옆으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옆으로 비켜줄 것 같았던 아주머니가 제 차로 뛰어오더니 냅다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얼른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 부릅니다. 지금 우리 실랑이 벌일 시간 없어요. 우선은 여기로 출발하자고요. 얼른요. 이럴 시간이 없는 건 제가 할 말입니다. 저 얼른 회사 가봐야 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정 급한 일이면 경찰을 부르든 택시 잡든 알아서 하세요. 왜 처음 보는 저한테 이러세요? 신고한다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제 차 밖으로 안 나가면 신고해요. 정말 이럴 시간 없다니까요. 우선 여기로 출발하면서 얘기해요. 당신 와이프가 지금 김지순 그 여자가 뭐야? 아주머니가 제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알고 제 차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일부러? 무슨 일인데요? 제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면서 얘기할 테니 우선 출발 좀 하자고요. 이러다 도망가고 없겠어요. 얼른! 아주머니 입에서 제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저도 제정신일 수 없었어요. 제 아내와 어떻게 아는 사이고 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지 꼭 알아야 했죠. 그런데 그때 차량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 때문에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의 경적 소리였어요. 얼핏 보니 여러 대의 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던 제 차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차장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됐죠.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제 아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 아주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도대체 누구인 거고 제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어딜 가자는 겁니까? 나 통화가 급하니까 우선 여기 1위로 찾아가요. 얼른. 응, 그래서 만났어요? 둘이 같이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럼 우선은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줘요. 만약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계속 쫓아가주고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사진도 좀 찍어줘요. 내가 돈은 더 챙겨줄 테니. 다른 사람과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는 아주머니는 제게 목적지가 나와 있는 또 다른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통화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우선 아주머니가 건넨 목적지로 향하게 됐죠.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아주머니의 통화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가야 할 곳이 그새 바뀌었는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직접 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했죠. 그리곤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제게 새로 지정한 목적지로 향하라는 듯 손짓을 했어요.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중간에 차를 세우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제 아내는 어떻게 아는지 아주머니께 물어보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당장 회사로 출근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제게 말도 없이 집을 나갔던 아내가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지금 제 옆에 타고 있는 아주머니와 관련된 일은 아닐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닐지 걱정이 됐죠. 안 그래도 아내에게 그 아주머니의 정체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통화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내비에 찍혀져 있는 목적지로 가고 있었죠. 내비에 찍혀 있는 목적지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가까운 빌라촌이었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주머니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전부터 통화를 한 상대로 보이는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주머니의 팔을 붙잡고 무슨 일인지, 제 아내는 어떻게 아는지 대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목적지까지 왔으니 이제 대답하시죠. 여기까지 온 게 제 아내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제 아내가 전화를 못 받는 게 아주머니와 관련된 일 때문이에요? 아주머니 도대체 누구세요? 이제 됐어요. 이제 나만 따라오면 되니까 얼른 따라와요. 얼른! 도대체 뭐가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 팔을 붙잡힌 아주머니는 오히려 제 팔을 잡고는 바로 앞에 있던 빌라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거침없이 1층에 있는 여러 현관문 중 한 곳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문을 열어 저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갑작스러운 아주머니의 행동에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끌려왔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이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만 다니는 아주머니 행동에 더는 안 되겠다 싶었죠. 이제까지는 저보다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화낼 일도 욕 나올 일도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려던 그때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죠. 베이킹 수강 신청을 한다는 제 아내가 왜 빌라 건물에 있는 원룸에 있나 싶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고 있는 아내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웬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제 아내가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이 세상 아내만큼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게 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할 말도 잃었고 제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안 그래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던 저에게 기절초풍할 만한 말이 들려왔어요. 저를 아내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왔던 아주머니가 한 말이었죠. 이 미친년! 니년이 감히 우리 아들의 꽃이야? 야 이년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년이 이래도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린 학생을 꼬셔도 되는 거냐고? 이 원룸 누구 이름으로 빌린 거야? 니년 이름으로 빌린 거지? 그게 아니고서야 아직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이 원룸을 구했을 리가 없잖아. 이 미친년. 지보다 10살 넘게 어린 학생을 꼬신 것도 모자라 이게 아주 살림을 차려? 야, 내가 네 남편도 데리고 왔어. 니년이 한 짓이 얼마나 추잡한 짓인지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알라고 네 남편도 데리고 왔다고. 어디 한번 니년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봐라. 어? 그 말을 듣고 아내 옆에 있던 남자가 자세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앳돼 보이는 얼굴과 어설프게 꾸민 모습이 학생이 맞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 확실했던 것이 저를 데리고 왔던 아주머니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상대가 누구건 믿고 있던 배우자의 외도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 상대가 같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것과 아내가 가르치던 학생이라는 말에 저는 몇 배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찾아왔고요. 아주머니께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말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맘 같아선 저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언제부터 절 속인 거냐고, 제자인 학생과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했던 거냐며 묻고 싶었죠. 하지만 제 손으로 사람을 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머니께서 아내를 쥐고 흔드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머니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로 두 사람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너희 미친년, 여기까지 이사 온 것도 우리 아들 따라서 온 거지? 따라온 거 맞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지금 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랑 승준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예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한 사이 아니라고요. 승준이가 여기 있는 것도 여기서 제게 과외를 받고 있어서 온 거예요. 뭐? 과외? 내가 과외 받으라고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무슨 과외야? 그리고 어느 미친 선생이 학생 집 놔두고 자기 집 놔두고 원룸을 구해서 과외를 왜 해?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근처로 이사와서 동네 구경을 좀 하다가 우연히 승준이랑 길에서 마주쳤는데 승준이가 학업으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상담해주다가 제가 쉬는 동안만 무료로 과외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룸은 저도 그렇고 승준이도 그렇고 서로의 집에 가기가 좀 그래서 공부방 개념으로 저렴한 원룸을 구한 거고요. 제가 아직 학원이 안 구해져서 승준이 말고도 다른 학생들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구한 건데 정말이에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보, 오해하지 마. 우리 진짜 선생과 학생 사이야. 인연이 현장에서 들키고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야, 너 내가 알아보니까 잘만 다니던 학원 우리 승준이가 이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그만뒀다며? 그리고 하필 이사 온 곳이 우리 집 근처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일부러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거잖아. 우리 아들이랑 이런 짓거리 하려고?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줄줄 내놓나 본데 내가 너희들 뒤만 밟은 줄 알아? 니년이 내 아들과 나는 문자, 전화통화 전부 다 가지고 있어. 어디 듣기도 민망한 그 내용 네 남편 앞에 틀어줘야 인정하겠어? 내가 고용한 탐정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도 가지고 와봐? 니년이 10살도 어린 내 아들을 이성으로 생각했는지 제자로 생각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냐고! 그리고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 우리 승준이한테 선생님 이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때 니년이 네 입으로 뭐라고 했어?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 그리고 두 번 다신 오해할 만한 상황 없도록 행실 똑바로 하겠다고 말했고. 너 그 다음 무슨 짓 했어?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핑계대고 승준이한테 향수 선물했어 안 했어? 내가 거기까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또 이런 짓을 해? 너 그때부터 내 아들 꼬셨던 거지? 맞지?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잠시 오해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생각은 몇 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아내와 학생이 연인 관계라는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경고를 한 차례 했었다는 말에 과거 아내의 학원을 찾아갔다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잠시 아내를 의심하는 계기가 됐던 그 장면이 말이죠. 그 당시 제 아내에게 경고했던 사람이 아주머니셨던 거예요. 물론 그땐 아주머니께서도 두 사람이 이성관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조심 좀 해달라는 정도로 끝났던 거지만요. 그러다 우연히 집 밖에서 아들이 아내와 나누는 통화 내용을 듣고 의심하게 되셨고 아내에게 탐정까지 붙이는 추적 끝에 아내가 구한 원룸을 알아내신 겁니다. 제 차를 막았던 그날은 제 아내를 직접 미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다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탐정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던 제 차를 가로막은 뒤 거기까지 절 데리고 가셨던 거고요. 그제서야 아내가 왜 갑자기 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오자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또 자기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전화 연락도 자주 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던 모습들 모두 단순히 제자를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행동들 중 꽤 많은 부분이
아내 옆에 있던 학생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행동은 이성적인 감정이 담긴 행동이라고 예상했죠. 모든 게 확실해지자 그 순간 제 마음의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바로 서더라고요. 이혼 결심이 든 순간 바로 그 자리를 떠나려다 이렇게 돌아서기엔 아내가 너무 괘씸하고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아주머니를 말린 다음 아직도 제게 변명을 하려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학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모두 승준이 어머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승준이 어머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녹음을 틀어볼까? 당신 끔찍하게 아끼는 학생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나를 얼마나 무너지게 만들어야 인정하겠어. 내 아내가 다른 남자, 그것도 아직 성인도 안 된 한참 어린애를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배우자인 내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당신 믿고 갑자기 이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준 내가 어떤 기분일 것 같냐고! 그냥 지금 모든 걸 인정해. 지금 인정 안 하면 당신만 불리해질 뿐이야. 솔직히 나 당신하고 이혼하는 건 조금도 고민되지 않는데 이혼하고 당신을 혼내줄까 말까 고민은 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여자를 호구처럼 믿고 있다 당한 내가 창피해서. 근데 당신 이렇게 나오면 내가 창피하던 말던 당신 인생 파멸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악 물고 이혼 사유 말하고 다닐 거야. 학원 선생님이 애들 수업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애나 찾고 있었다고 소문낼 거라고. 그러면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당신을 대견스러워 하시겠다. 자기 뒤를 따라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좋아했던 처형도 아주 좋아하겠어. 당신 같은 선생 없다고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당신 대학 동기, 학원 선생님, 지인들 모두 박수치면서 자랑스러워 하겠다고. 내가 입 열면 당신 가족들까지 곤란해지는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빌어. 내 앞에서 모두 다 인정하고 빌라고. 여보, 진짜 아닌데. 어머, 저 미친년 끝까지 오리발이네. 내가 네 년이 그만큼 뻔뻔한 년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을 꼬시지. 그래서 내가 네 남편 데리고 온 거야. 네 년이 팔빼 못하게 추잡한 현장 보여주려고. 저기 남편분, 이혼하실 생각이면 여기 2번으로 연락주세요. 내 번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사람 통화 녹음, 사진 등등 도움될 만한 거 전부 다 줄 테니.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인연 신고하고 형사 고소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나와도 이혼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또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찾아뵙고 사죄 드리러 갈게요. 학생 꼬신 선생년도 잘못된 거지만 똥오줌 못 가리고 어울린 제 아들도 잘못이 크니까요. 특히 남편분껜 죄송하게 됐어요. 여보, 진짜 아니야. 이 아줌마 말 듣지 마. 당신 아내 얘기만 들으라고. 내가 다 해명할게. 아내는 끝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결백하다는 아내를 보며 혹시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한 건가 싶었는데 아주머니께서 보내주신 통화 내용과 사진을 보며 아내가 지독히도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곳에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위인 대화를 자기 제자였던 학생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더러운 내용을 아내가 있는 앞에서 틀어주고 나서야 아내는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결과야 보나마나 제 승소였죠. 이후 전 아내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아내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모두 저를 좀먹고 제가 손해볼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아내의 배신으로 날뛰고 있는 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아내와 알고 지내던 지인들, 그리고 다녔던 학원에 자료를 뿌렸습니다. 또 아내 거주지 근처 학원에도 자료를 메일로 보냈죠. 이혼 이후 한동안은 퇴근하고 아내의 자료를 뿌리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학원들을 검색하고 메일이 있다면 학원들 메일로 자료를 보냈고, 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 아내의 얼굴을 알렸죠. 그러다 그 일을 알게 된 아내가 저를 찾아와 제게 빌면서 제발 소문내는 걸 멈춰달라며 빌어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이혼했잖아. 근데 왜 그래? 당신이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그때 빨리 인정하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하지 그랬어. 그리고 당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이제 누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피해자인 척 하지 마! 당신은 가해자야!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라고! 그럼 벌을 받아야지. 겨우 이혼하는 걸로 위자료와 피해보상금으로 당신 죄를 다 치른 것처럼 하려고? 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계속 할 거야. 애초에 당신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됐던 거잖아. 당신이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당신이 한 짓이 창피하다고?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그걸 느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어디 신경쇠약에 걸리든 방구석 처박혀 평생을 살든 평생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면서 괴롭게 살아봐. 내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니까. 그 대화로 제가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알게 된 아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법정 앞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중이라고 반박했고요. 하지만 결국은 제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게 됐죠. 상관없었어요.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이미 알릴 만한 곳에는 모두 알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으니까요. 이후 아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못 돌아간 것을 확인한 저는 아내에게 또 다른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였죠. 흔히들 누군가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의 일은 잊고 제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던 운동도 하고 여러 취미도 새로 가졌죠. 그러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번 인연이 잘 되어 제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전 부인에게 복수를 할 마음도 없어졌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행복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아직도 불행하길 바라고 있죠.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최대한 오래 괴롭길 바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네요. 배우자의 외도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또 의심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땐 내 배우자에게 미안하더라도 의심을 해보고 끝까지 확인하는 게 저처럼 뒤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